모든 코드들이 엮여 있고 서로 만나잖아요, 코드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코드와 그 코드는 또 다 절단면을 통해서 또 다른 코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내 코드는 다른 사람들의 코드와 또 만나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와 만난 거죠. 여러분들의 코드와 저의 코드는 서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완전히 상관없는 코드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코드 안으로 들어왔고, 저도 여러분들의 코드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코드에는 제가 엮여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 코드와 코드가 만나면서 서로 엮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엮이는 그런 교차되는 코드들을 통해서 국가가 우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주체성도 우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분열 분석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타르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주장하면서 계속 이걸 요구를 해요. 우발성이 크다는 거예요. 정신치료도. 가타르도 계속해서 정신치료를 해보니까 우발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10명을 치료하는데 7명한테 어떤 적용됐던 치료 방식이 8번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그 사람의 치료 과정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발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우발성을 창의성으로 연결시키는 치료 방법을 갖고 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국가도 그렇다는 거죠. 국가가 만들어질 때를 보면 되게 우발적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나요? 조선이. 이성계가 갑자기 이렇게 군대 돌려서 지나라 치면서 이제 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가 계획되거나 뭔가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거든요. 그,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오이디푸스가 있었던 태배국. 태배국도 보면 뭐 실제 역사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화 속에서는 아들인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여놓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우발성. 그러니까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발성과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들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사상도 무슨 운명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들레즈 관점에서 철학의 출발은 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이상한 관점에서 철학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계획되고 천재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국가도 그렇고요. 되게 우발적인 것들,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분열 분석에서 이런 우발성을 어떻게 필연적으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창의적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우리의 치료도 되게 우발적으로, 우리의 고통도 우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도록 계획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론 유전자의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유전자의 영향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울증이었다고 아들이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영향이 있다는 거지 우울증이 유전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우발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죠. 훨씬 더 많아요, 우발성이. 그런 유전적인 요소들보다. 치료도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발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그 우발성이 많이 노출시킬 것인가에 이제 가타리는 관심이 되게 많았고, 나중에 진짜로 이걸 치료적인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연극, 문학, 이제 이런 우발적 만남들을 최대한 많이 갖게 하기 위한 그, 접근으로 그런 예술과 문학과의 만남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게 합니다. 탈코드와의 욕망을 형성하는 게 이런 우발적인 흐름들의 만남이나 결합을 통해서, 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코드가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코드가 잘 맞고 자본주의 코드가 행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열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미 뭐 행복한데. 분열 분석은 어쨌든
지금의 코드가 불편한데 어떻게 이거를 제 코드화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나한테 너무 맞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직업과 주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적절하고 이러면 분열 분석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분석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 분석은 보편적인 인간의 원리를 자꾸 찾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열 분석은 그렇지는 않아요. 분열 분석은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낸다기보다 고통이 발생하는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석은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데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보편화시키죠. 그래서 환자로 찾아왔으면 네가 어떻게 보편화될지를 안내해 주는 게 이제 정신 분석의 되게 주된 패턴이었다면 이 분열 분석은 보편화시키는 원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억압당한 원리를 발견하는 구조를 갖고 가고 있어요. 소수자되기, 소수의 원리를 많이 발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본주의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탈코드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자본주의가 불편한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불편한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발적인 만남인 거죠. 어쨌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에서 발생한 결합, 저와의 결합, 혹은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나누는 어떤 그런 나눔과의 결합, 이런 결합들을 통해서 탈코드화의 욕망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 분석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것, 변화 발견하기예요. 무엇이 새로 생성됐는가. 이것도 다 우발적 사건들이죠. 그래서 새로 생성된 것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생성하게 만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동안 몰랐던 꽃 하나 찾아오기, 뭐 이런 거요. 안 그렸던 그림 한번 그리기. 뭐 이런다고 당장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어떤 우발적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매일 반복되던 패턴 가운데는 우발성이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실천을 하거나 시도를 하면 거기선 우발성이 나타나거든요. 그 우발성들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코드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탈코드의 욕망을 형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국가의 변화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탈코드와의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K 흐름이 되게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뭐 K-팝이나 K 영화, K 드라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확장돼 가고 제가 인하대에 소속해 있는 연구소가 인문융합치료센터인데 그 인문융합치료센터는 다문화융합연구소라는 데와 함께 그 사회적 소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문화 층위에 있는 그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그런 분들과 많이 학술대회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해외 학자들을 초청할 때 해외 학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한 90%는 그 말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한국을 접했는지, 뭐 드라마, 뭐 K-팝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막 나이 되게 많은데 되게 뭐 걸그룹, 보이그룹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학자들인데 그런 걸 보면 야, K컬처가 정말 제가 생각한 저는 큰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해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K컬처를 접한 그거에 다 새로운 코드를 접한 거죠. 새로운 흐름과 결합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황태자, 지금 실세를 갖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거든요. 왕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금 한 5년째, 6년째? 왕이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서 황태자가 실제 정치를 하는데 3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이수만을 초대했습니다. 이수만을. 4년 전? 4년 전에 이수만을 사우디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수만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나라 걸그룹들을 사우디로 초대했어요. 황태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되게 그 야시시한 옷을 입고 사우디 가서 공연을 했어요.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다 이거 아바야 다 뒤집어 쓰고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가서 공연을 했어요. 이거 완전 혁명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과의 결합.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 엄청난 바람들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직업을 못 가졌었는데 여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운전을 못 했었는데 여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난 바람들이 사우디에 지금 불고 있고 지금은 그 여자들이 이거를 절대 못 벗어는 이거 다 벗게요. 지금 허용하고 있고 지금 굉장한 바람들이 불고 있는 거죠.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결합인 거예요. 새로운 흐름과의 결합. 탈코드의 욕망을 형성하는 거죠.